네, 반갑습니다. 뷰 공식 홈페이지의 플레이그라운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프로젝트를 설치하지 않고 홈페이지 상에서 Vue.js를 바로 연습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스크립트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코드는 말이죠. Vue3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예시인데요. 컴포지션 API 문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컴포지션 API는 Vue3에서 도입된 새로운 컴포넌트 작성 방식인데요. 기존의 옵션 API와 비교하여 간결하고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은요, Vue3의 컴포넌트 구조인 스크립트 셋업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 내에서는 변수, 함수, 컴포넌트, 옵션 등을 선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ref라는 거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상태 변수를 선언하는 함수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다룰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 ref 함수를 통해서 msg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이 상태 변수, ref로 선언한 상태 변수는 말이죠. 반응형 변수라고 하는데 데이터의 변경을 감지하고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템플릿, 이 영역에 HTML 코드를 작성하게 되죠. h1 태그 안에 중괄호가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안에 변수를 넣어주시면 화면에 출력되는데요. 이를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도움을 직접 다루지 않아도 돼요. 매우 편리하죠? 자, 그리고 여기 v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시자 또는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msg 변수의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화면에 입력된 값이 업데이트 되게 되죠. 자, 이렇게 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 바인딩 문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도 화면에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리액티브한 밸류 값들이라고 하는데 뷰에서는요, 정적인 변수 값이 있고 리액티브한 변수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좀 지우고요. 자, 일반적인 변수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const my style. 요건 스타일 값인데요. 객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하나 추가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타이틀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그 my style을요. 여기서 이렇게 동적인 변수 값으로 넣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정적인 값으로 들어가잖아요. 스타일 해가지고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데이터 바인딩으로 해서 데이터 형식으로 우리가 속성 값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콜론을 넣어주세요. 사실은 이 문법이요, vbind라는 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앞에다가, 속성 앞에다가 vbind를 넣어주시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은 동적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선언한 변수 값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실제 문자 값이 아니고 변수 값을 mystyle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요. 아, v가 아니죠. b죠, b. 네. 자, vbind, bind. 자, 그리고 문서 안에 이 제목도 요거는 정적인 값이잖아요. 근데 변수 값으로 선언해서 const title. 자, 이렇게 변수 값으로 지정하고요. 변수 값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쌍중괄호로 넣어주시고 그 안에다가 변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변수가 표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vbind라는 이 디렉티브 지시자는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생략해도 돼요. 스타일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자주 쓰는 문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으로 텍스트 값이나 속성 값들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데이터 바인딩 시 일반 변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값이 변했을 때 동시에 화면에 업데이트 되도록 반응성을 주려면 상태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일반 변수는 반응성을 갖지 않으며 값이 변경되더라도 화면이 자동으로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값이 증가해서 화면에 업데이트 되는 로직을 구현한다고 하면요. 지금은 일반 변수예요. 자, 카운트 변수. 자, 뷰에서는 여기 골뱅이 클릭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명은 increment라고 해서 호출을 할 건데요. 이 위에서 함수를 추가하겠습니다. increment. 자, 카운트가 1 증가하는 거예요. 자, 클릭했을 때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 값을 표시하죠. 카운트. 자,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화면에서 반응을 하지 않죠? 1씩 증가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어요. 얼러트로 확인해 볼게요. 카운트. 네, 증가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업데이트 안 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변수가 반응성을 가지려면 ref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상태가 변할 때 뷰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화면을 다시 렌더링 해줍니다. 자, 모듈을 추가할게요. import ref 뷰에서 가져오는 기본 모듈이에요. 자, 이 카운트 변수를 상태 변수로 만들 텐데요. ref에서 함수 안에다가 값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운트 상태 변수가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이제 그 ref 함수를 통해서 값을 전달받기 때문에 카운트 value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러트는 지울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보죠. 네, 화면에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차이점 정리되셨나요? 일반 변수는 반응성을 제공하지 않고 값이 변해도 화면에 업데이트가 안 돼요. 하지만 ref로 선언된 상태 변수는 반응성을 제공해서 값이 변하면 화면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즉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반 변수와 상태 변수 ref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과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V4 반복문입니다. 템플릿 내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줄 콘텐츠가 있다면 V4 디렉티브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로 데이터를 목록으로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푸즈라는 배열이 있죠. 자, 요거를 템플릿 내에서 표시해 볼까요? 자, 목록을 만들게요. 그리고 첫 번째, 자, 데이터 바인딩 할 때, 자, 자료 배열입니다. 첫 번째 자료 보여줄 때, 자, 애플 첫 번째 배열 자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게 이제 100개, 1000개가 되면은 일일이 이렇게 표시하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V4라고 그랬죠. 요 안에다가 V4라는 디렉티브를 추가하시고요. 자, 요 안에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함수 같이 이렇게 파라메타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값입니다. 푸즈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생략해도 가능한데요. i, 인덱스 번호, 즉 배열 번호죠. in, 푸즈, 배열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푸즈에서 각각의 배열 값을 꺼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뒤에 이제 배열 번호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푸즈가 아니고 푸드라고 해주세요. 자, 배열에서 푸드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값들을 꺼내오는 겁니다. 자, i는 인덱스 값이라고 그랬죠. 필요하면은 이 인덱스 값을 참조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i라고 이렇게 넣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열 번호가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V4를 사용할 때는요.
키값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목록에 대한 고유 식별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키라고 넣어주시고 여기 앞에 콜론 붙여주세요. 동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런데 말이죠. 배열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배열의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인덱스보다는 고유의 ID 값으로 유니크한 구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ID 값을 추가해 볼게요. 자, ID를 이렇게 할당해 주고요. 불변의 값이죠. 자, name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자료의 ID 값은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키 값은요. 푸드의 ID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배열 값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도 푸드의 name입니다. 속성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건문으로 상태에 따라서 콘텐츠를 표시 또는 비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볼게요. 지금 노티스 공지사항 모달 창입니다. 현재 이 보이고 있는 창이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게 할 수 있겠죠? 자, 상태 변수라는 게 필요해요. 자, 상태 변수 만드는 거는 ref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모듈 불러올게요. ref view. 자, 상태 변수는 is open이라고 만들게요. ref 함수를 통해서 값은 true, false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true면 보이고 false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정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is open 이라는 변수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다가 if라는 조건문을 추가했습니다. 이 안에 is open이라는 값이 true이면 보이고 false이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is open이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is open 값을 변경해 볼게요. value 값을 뒤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value는 false라고 하면 사라지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 버튼에다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is open의 value 값은 false가 되게 할게요. 요거는 지울게요. 자, 클로즈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value 값을 적용했는데 오류가 났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템플릿 구문 안에서는요, value 값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적으시면 에러가 나네요. 그러나 스크립트부 안에서는 value 값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클로즈 모달. 자, is open. 여기서는 value를 넣어주셔야 돼요. false.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코드가 길어지면 함수를 호출하는 게 좋죠. close 모달.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새로 고침하시고요. 다시 볼게요. 자, 지금은 true인 상태니까 보이고요. 초기 상태. 그 다음에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함수를 호출해서 사라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VF문을 이용해서 조건부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컴포넌트는 재활용 가능한 레고 블록 같은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헤더나 푸터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은
컴포넌트로 만듭니다. 뷰3에서는 이런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props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컴포넌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앱 뷰에서요. 이렇게 헤더 영역을 컴포넌트로 분리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헤더, 푸터 등등의 영역은 여러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이니까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헤더 뷰 컴포넌트를 추가하고요. 자, 요 헤더 부분을 잘라서 분리시킬게요. 자, 여기 템플릿 부분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앱 뷰에서요.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임포트 문으로 해서 자, 파일명 적어주세요. header from 같은 경로에 저장했으면요. 점/ 자, header 컴포넌트 뷰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이 자리에다가 HTML 태그 같이 header라고 작성해 주시면 네,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커스텀 엘리먼트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props라는 문법입니다. 자, 여기 헤더 요소죠. 지금 보시면은요. 헤더에는 이렇게 정적인 문자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성을 통해서 타이틀이라는 속성, 임으로 만든 거예요. 제목을 전달하고 싶다. 자, 요 값을 헤더 컴포넌트로 전달해서 여기 타이틀 제목을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동적으로 전달되는 값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props 문법입니다. 속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요 이름은 임으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헤더 컴포넌트 측에서 그런 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모듈을 추가할게요. import define props라는 함수가 있어요. from view 잘못 적었네요. define prop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props 부모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걸 props를 통해서 받는다고 해요. 자, const props라는 변수를 추가해서요. 우리 그 ref 함수 만들듯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 define props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기 객체 리터럴 문법으로 해서 요 안에 가져올 props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타이틀로 보냈으니까 타이틀이라고 적으시고요. 요 뒤에는 string. 요거는 자료형이에요.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값은 문자죠. 그래서 자료형을 string이라고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정해진 값이 아니고 데이터 바인딩으로 하셔서 props에 있는 객체 속성 타이틀. 자, 값이 잘 나오고 있죠? 자, 이게 props 문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벤트란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 클릭이나 입력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기능을 동작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버튼을 클릭하면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앱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랩으로 바꾸고요. 자, 상태 변수 하나 추가할게요. const count ref 초기 값은 0입니다. 자, 여기 이벤트를 추가할게요.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골뱅이 넣으시고요. 예전에 v-on이라는 디렉티브를 쓴다고 했는데 축약식으로 써요, 그냥. 그래서 골뱅이 붙이고 클릭. 자,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카운터가 증가하게 하려면 count 플러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카운트는
변수명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count.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네. 이벤트 간단하죠? 이번에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 인풋 요소를 추가해 볼게요. 텍스트를 입력받고요. 줄내림 좀 할게요. 자, 텍스트 입력 필드죠? 자, 그럼 입력된 내용을 데이터로 저장을 하려면 input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물론 상태 변수입니다. 입력될 형식은 문자겠죠? 자, 이벤트를 추가할게요. 자, input 이벤트, 입력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함수를 하나 추가할게요. handle input. 자, 여기서는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매개 변수 하나 추가해 주셔야 돼요. 이벤트 객체를 전달받아야 됩니다. 이 안에는요, 이벤트 타겟 value라는 값으로 입력된 값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입력된 값을 ref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input value. 자,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input value 뒤에 value 값 넣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ref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입력된 값을 실제로 이 input value 값에 들어갔는지 화면상으로 표시해 보죠. input value 값. 네, 이렇게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텍스트 입력 필드에서 사용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뷰에서 전통적인 이벤트 핸들러 방식 말고요. v모델이라는 디렉티브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좀 생략하고요. 바로 입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여기 인풋 요소 안에다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우고 v 모델 해가지고요. 입력될 ref 변수 input value 이렇게 하면은요.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input value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벤트 처리를 해버려요. 네,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입력 요소 같은 경우는요, V 모델로 다루시는 것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컴포넌트가 생성되고 업데이트되며 제거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뷰에서 컴포넌트는 각 단계마다 특정 이벤트를 검사하는데 이를 통해 개발자는 컴포넌트가 동작하는 특정 시점에서 필요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라이프 사이클 훅 두 가지가 있는데요. unmounted, 컴포넌트가 돔에 마운트된 후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보통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사전 작업에서 사용하고요. unmounted, 컴포넌트가 제거될 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보통 타이머라고 하죠. set interval,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런 처리문들은요. 메모리에서 계속 동작을 하거든요. 컴포넌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메모리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보여지는 모달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하나 추가해서요. 모달 뷰. 자, 여기에다 모달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 아무거나 적을게요. 모달. 자, 앱으로 가서 컴포넌트 불러올게요. import modal from 같은 위치에서 modal.view를 가져옵니다. 자, 템플릿 안에 modal 추가할게요.
자, 심심하니까 스타일, 모양을 좀 만들어주죠. 자, 스코프드라는 속성은 이 모달 컴포넌트 안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스타일입니다. 모달 패딩. 자, 대충 모양 만들고요. 앱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버튼을 추가해서요. 모달을 보여줬다가 보여주지 않았다 해볼 건데요. 자, 상태 변수를 만들게요. const is modal ref 함수에 일단 true로 해서 보여주는 상태로 하고요. vif은 조건부 렌더링이죠. is 모달의 값이 참이면 보여지는 상태죠. 자, 현재 보여지고 있고 클릭을 했을 경우 자, 이벤트를 추가해야 되죠. 폴스로 만들면은 모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클릭 이벤트. 그러면 is 모달이 is 모달. 자, 여기 앞에 느낌표 붙은 거는요. 반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true이면 false가 되고 false면 true가 됩니다. 아, 참, 그리고요. 죄송해요. 모달이 여기서 조건문으로 보여져야 되겠죠? 네. 자, 토글이 되고 있죠? 이 모달이 보여지는 거는요. 이 모달 컴포넌트가 마운트 된 거예요. 그리고 토글을 눌러서 모달이 사라졌죠? 언마운트 된 거예요. 자, 이거를 라이프 사이클 훅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훅이 걸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라이프 사이클 훅을요. 불러올게요. on mounted 하고 on unmounted 이 두 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함수거든요. on mounted. 자, 요거를 여기서 지금 사용할 게 아니죠. 착각했네요. 자, 모달에서 사용할 겁니다. 이 모달 컴포넌트가 마운트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지금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on mounted 함수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달 컴포넌트가 시작이 되면은 자, 여기 경고창을 걸어서 컴포넌트가 시작됐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네, 계속 지금 얼러트가 뜨고 있네요. 콘솔로 봐야 되겠네요. 콘솔 로그 mounted. 자, 그리고 on unmounted. 콘솔 로그 unmounted. 자, 그럼 요거 콘솔 창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여기 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콘솔 창을 열어서 일단 볼 수는 있어요. 자, 토글 창. 자, 토글을 누르면은요. 자, unmounted, mounted 번갈아 가면서 훅이 걸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가 실행되거나 즉 마운트 되거나 종료되는 시점에서 원하는 로직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라이프 사이클 훅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기초 수업을 통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에 앞서 뷰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본 수업을 따라오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뷰에 대해 좀 더 풍부한 기본기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관련 인문 강좌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